도쿄의 인근 도시 조후시. 이곳에 살고 있는 제1사학자 이진희 선생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일본 처음 오셨나요? 네, 일본 처음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갖고 선생님 찾아뵀어요. 어제 전화로서는 아마 그런 느낌을 네, 받았는데. 네. 그 왜 일본의 뿌리가 우리나라다 그래, 그런 그래.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유적들이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요. 음. 그 관서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곳에는 많다고 하지만은 이 동경에도 그런 유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조후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벌써 뭐 고대부터 우리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한반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 지방을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댁 근처에도 여기도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고요. 네. 좀 기다리세요. 이게 아, 도쿄 지도입니까? 네. 오늘 주무신 데가 이 동경 도심이고 네. 도쿄 도심이고 아마 오늘 이 근처에서 오셨죠? 네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오셨는데 여기가 조포시. 아, 여기가 선생님 사시는 동네입니까? 제가 있는 데가 여기 조포시고 그리고 우리 관계 유적으로서는 여기 고마에라는 데도 있고 아주 가까운데요, 조포시에서. 네. 그래도 한 15분 자동차로. 그리고 여기에 심대사라고 있죠. 여기 네. 심대사 요것도 그렇고 가나가와 현에 가면 이 근처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이 산 바로 밑에 네. 산맥 바로 밑에 쭉 올라오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쿄라는 것은 고대 우리 이 선조들이 와서 이 개척한 그 장소의 한복판에 아마 도쿄가 있다. 아, 주변은 그렇군요. 전부 그런 유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네. 이렇게 크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1200년 전의 자취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선조가 일본 관동 지방에 첫 발을 디딘 지점. 그곳은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를 안내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이 관동평야를 개척한 우리 고구려 도래인들이 네. 바로 이 해안에 상륙을 했어요. 아, 네. 해서 이 사구넘에 있는 고려산에서 고려산 밑에서 안착을 했다가 다시 저 사이타마 현으로 이동을 하는 네. 바로 이 상륙한 장소에 내가 한번 네, 안내를 하고 싶어서 그렇군요. 왔어요. 왜 이렇게 고구려인들이 험한 바다를 통해서 건너왔을까요? 그래 그때는 말입니다. 지금같이 네. 그 도로라든지 그런 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험난하더라도 네. 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 해안에 상륙을 해서 네. 바로 저쪽에 좀 높은 산이 보이죠? 저기요, 네. 저기가 고구려산 고마야마, 네. 고마야마라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리고 저 바로 그 남쪽 기슭에 네. 지금도 그 코마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아, 네. 네. 고구려인들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곳인가요? 고구려인들의 첫 기항지 고려천. 이 땅에서도 맹맥히 살아있는 그 이름 고구려의 마을이요. 일본 국도 제1호선인데 아, 네. 그 바로 국도 1호선 옆에 여기에 말이요 이 고마라고 써 있죠? 고래라고 써 있죠? 네. 이 고마. 네. 말하자면 이 고마산 네. 고라산 옆에 밑에 이 마을이 네. 정착했으니까 지금도 이 고마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또 올레자를 써서 고래 신사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요. 그건 당연한 질문인데요. 네. 이때까지 우리는 이 고려라고 써서 고마라고 읽는다 고마예요. 그랬죠. 네. 고구려를 고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아보니까 저 정명은 이 네. 마을명은 고마라고 되어 있는데 네. 신사는 고래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 네. 보통 한자식으로 읽으면 고라이라고 읽습니다. 아, 고라이. 고라이. 네. 이것도 고라이라고 읽어요. 의미 같군요. 의미 같아요. 네. 고마라고 읽지 않고 고라이라고 읽어버려서 고라이라고 있다가 이것을 고래라고 한 건 우리의 고구려의 흔적을
이 사람들이 없애려고 하는 정책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이런 걸 썼어요. 아, 네. 이게 언제냐 하면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네. 옛날부터 천몇백 년간 코마라고 써오다가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침략하던 청일전쟁 직후에 네. 이렇게 바꾸었어요. 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고마진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고마. 네, 고마입니다. 네. 예. 근데 왜 이 고구려 사람들이 신사를 지어놨을까요, 선생님? 예, 이분들이 왔을 때는 네. 이 약광이라고 하는 네. 이 나중에는 그 임금왕자가 붙습니다마는 네. 이 약광 일행이 여기에 위선 정착을 했어요. 네. 그분들이 가져온 기술이라는 것은 양장 기술, 네. 개척 기술, 네. 벼농사를 하는 그런 기술. 복수 기술까지. 그래. 많은 기술을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정착을 해요. 정착을 했을 때는 위선 그 가장 이 중심되는 분들이 네. 얼마 후에 저 고마무라, 지금 사이타마현 네. 고마무라라는 데를 다 이동을 해가요. 아, 고구려인들이요? 네. 네. 그러나 이 지방에 남았던 사람들은 네. 그 고구려 사람들이 갖다 준 선진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향상시키는 기술들 아니요. 네. 그걸 갖다 준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네. 그 고구려 사람들의 집단의 제일 우두머리던 약광왕을 저 위에다 신사에다 모시고 아, 또 그 사람들의 자손들의 영원한 그 번영을 빌어서 네. 옆에 절간까지 절하고 신사하고 두 개 같이 모셨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신사가 그래도 근 1200년 가량이나 아, 쭉 오늘까지 계속되고 그러니까 또 신사에는 약광왕을 모시고 있고 신사군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이 신사에 여기 보세요. 여기 고마라고 보이잖아요. 고마. 아, 네. 고마. 네. 고마. 지금도 이 고마라는 지명이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저기 새로운 기술을 전해준 분들에 대한 그런 뭡니까 이 감사의 뜻이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를 타고 오는 약광왕의 모습은 신사 안의 그림으로 그려져 걸려 있습니다. 오이소 토착민들한테 고도의 기술을 전해줌으로써 후세까지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이소시에서는 매년 여름 약광왕의 바닷가 도착 모습을 축제로 재현해서 기념하고 있다 그럽니다. 명치 이후 일본이 그들의 역사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지우려고 고마를 고라이 또는 다까꾸 등 다른 음으로 부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 속에 깊이 뿌리내린 고구려의 혼을 지우지는 못한 것입니다. 오이수를 통해 들어온 고구려 유민들은 다마천, 즉 다마가와 강을 따라 관동평야 안으로 계속 뻗어나갔으리라는 생각에 또 그 다른 흔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동경에서 아주 한 발짝밖에 안 떠나 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여기 뭐 한 걸음 교회 나오면 이렇게 좋고 이 네. 공기도 많고 좋은 데입니다. 바로 여기가 여기 절인가 절입니다. 본데. 네. 이 절이 기원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네. 이 절에 관련되는 이 얘기는 바로 고구려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부터 한 1200년 전에 있은 얘기인데 네. 이 마을에 가장 유력한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이 이 집이야. 여기 집터였어요. 네. 한 10만 평 되는 집이었습니다. 저 뒤까지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귀여운 딸을 하나 두었어요. 네. 그랬더니 말이야, 그 딸이 커져가니까 여기에 복만이라는 고구려의 청년이 이 마을에 와서 아. 그 딸하고 사이가 좋게 됐어.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안 되겠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앞이 말이요, 전부 못이었습니다. 네. 저 대밭이 보이죠? 예. 저기가 섬이었어. 아. 저 섬에다가 다 자기 딸을 가두어뒀어. 네. 그랬는데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청년이 그 저 섬 안에서 자기 딸하고 같이 있거든요. 아. 근데 옷도 젖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귀한 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인력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막 결혼을 인정을 하자. 네. 이렇게 되어서 그 둘이가 바로 또 이 집에서 여기에서 신혼 생활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고구려 청년하고 그리고 여기 토착의 토착한 네. 딸하고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아들도 하나 두었어요. 아, 그 사이에서요. 네. 그 만공이라는 머슴애를 하나 두었는데 네. 이분이 778년이니까 일본에서 말하면 8세기 막 후반에 네.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네. 그래서 그 아주 그 불교를 배워와서 네. 그래서 여기서 한 2, 3km 떨어졌는데 네. 심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그 절을 일구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 부부가 그 말하자면 유명한 준이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네. 후세도 여기도 다시 절을 지어서 있습니다. 고구려 청년 복만과 일본 처녀와의 결혼설화는 이미 농경 기술을 터득하고 철기를 사용할 줄 아는 한국계 도래인이 이곳 원주민에게 새로운 문화를 전해준 과정을 설화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복만 동자를 초인화함으로써 선진 기술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냈다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설화를 안고 도래인의 아들로 태어난 만공상인, 그는 심대사라는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주 숲속 같은데요. 그래, 여기가 무사시노라는 네. 일본에서 이 자연의 수목들이 남아 있는 네. 유일한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아주 수림 속에 이 절이 있어요. 이 절은 아까 그 절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죠? 이 절 평수가 2만 평인가 뭐 그렇게 아, 네. 된답니다. 이 문은 이 그래서요. 지프로 돼 있는 것 이게 같은데요? 관동 지방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형적인 집 아, 그 네. 모양을 그대로 아주 남겨놨어요. 밀집 모양의. 그래요. 아, 여기 심대사의 역사 그렇죠. 같은요? 예, 일본 예, 말은 잘 그래, 모르지만요. 역사의 계략이라고 써놨어요. 네. 그 한자를 뭐 두세 번 보면 뭐 알겠지. 예. 아, 여기 고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만도 나오고 그래.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 이 역사에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 절간이 그러니까 복만이에 의해서 네. 복만이의 아들에 예. 의해서 이거 막 이 절을 시작했다는 그 네. 내력을 정확히 써놨군요. 아, 그렇군요. 이 책을 하나 사야겠는데요, 그래, 저도. 그거 사세요. 아, 300엔. 기념이 될 거야. 네. 아, 고맙습니다. 산유곡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 절은 여기도 물이고 네. 밑에도 가면 물이고. 아, 밑에도 또 물이 있어요? 여기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은 이 주변에 도시화가 됐어요. 네. 집이 들어서기 때문에 물이 적은데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많았습니다. 네. 그 항상 왜 개척지는 그 물을 따라서 개척을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대로래요. 네. 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남쪽은 이제 벼농사를 네. 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 이곳에 고구려 사람들이 정착된 거야. 네. 그래서 그 정착한 장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네들이
수상하는 아. 일표를 세운다, 네.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물은 어떻게 마시는 건가 본데요? 아, 아주 차갑고 좋은데요. 조금 다시. 담뱃대 같기도 하고요. 응? 아, 너무 길어서. 물만 좋죠. 네. 다마가와 강의 풍부한 물은 도레인들의 생업인 벼농사나 양잠 또는 직조의 천혜의 조건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마가와라는 말 자체가 모시가 많은 고장이란 뜻으로 이 모시는 도레인들이 가져다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후시도 조포, 즉 배를 바랜다는 의미로 이 일대에 살았던 도레인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기 733년에 창건했다는 확실한 기록을 가진 이 절은 이미 그 이전의 도레인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사당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에게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심대사 대사당의 나무 부처를 만지면은 그 만진 신체 부위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탓이라 그럽니다. 여기가 일본도 말이요. 이 네. 수험 전쟁이야. 아.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라고 그래, 그러는 건가요? 자기가 지원하는 그런데 뭐요. 그 참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기원하러 온 건데. 네. 각자 이름 써가지고 여기다 넣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말이요. 네. 요즘 이게 이 많이 온 사람들이니까 이 오래된 저기를 보면 말이요. 네. 고려시가 있을는지 모르겠어. 저 위에서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있을까요? 아니 이거 없을 아마. 아, 여기 맨 아까 마지막 하시겠지? 줄에 고려로 시작한. 고려 행태랑 옳지 옳지. 고려 행태랑으로 보이죠? 아, 예. 오른쪽이 소산 예. 형태랑 이 고려 이 말하면 고구려야. 저게 고마씨인가요? 고마씨 아, 고마코타로라는 사람인데. 희귀하게 남아있네요. 네. 고려 행태랑, 즉 고마 고따로. 분명 고려라는 성이 있어서 이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고구려 씨족의 존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해 노예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며 봉헌한 노예 고추들 또한 고구려인들이 가져온 생활 방식의 결과가 아닌가 짐작해 합니다. 이곳은 도레인의 자취를 담고 있는 역사의 고장으로서 또 무사시노라 불리던 관동평야의 자연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메밀국수로도 특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따 질기네. 네. 어디 맛이 어때요? 좋은데요? 좋아? 그러니까 쌀도 우리가 갖다 주고 메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뭐 먹는 것까지 입는 그럼요. 것까지 다 가져다 네. 다 갖다 준 거야.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메밀을 가져와 재배하고 국수로 뽑아 먹었던 것은 고구려 도레인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기록이 안내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메밀국수가 이제는 가장 일본적인 일본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마가와 강변을 끼고 있는 고마의 역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아까 그 신대사에서 말씀하신 고구려인들이 살던 곳인가요? 그래요. 심대사에서 여기가 한 남쪽 4, 5km 떨어졌습니다. 전철 네. 이 고마의 역
앞입니다. 고마예요. 여기고 네. 또 여기가 바로 또 고마의 시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럼 그 고구려 이름이 계속 내려온 그렇죠. 건가요? 에라는 것은 네. 강이란 말이고 강이요. 그 고마라는 것은 고구려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강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마에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고마. 원래는요. 네. 고마라는 것을 이 고구려라고 써서 네. 이걸 고구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고구려의 구자를 빼고 네. 고려라고 써서 고마라고 읽습니다. 고마라고요. 이 네. 고마거든. 네. 그래서 여기 고마강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마에였는데 이 고려라는 것이 글자 대신에 원래는 이런 고마라고 읽다가 요즘은 이런 백으로 변했어요. 이것도 고마, 이것도 고마, 이것도 고마. 아, 그러니까 일본 음으로 고마라고 읽는 그 글자를 바꾼 겁니다. 그 한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죠. 네. 의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어졌다가 이렇게도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고마에라는 것은 고마의 향이었죠. 향토의 향. 네.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강가에 많이 살던 곳이다. 신대사를 비롯해서 여기와 또 여기서부터 한 남쪽 한 5, 6km까지 네. 아주 그 강가에 다마가와 강변에 아주 그 넓은 지역에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다는 막 그런 것이 실제로는 이 지명으로서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고구려 사람들이 정착한 그것만 계속 유적지를 돌아다녔는데요. 그 관동 평야에는 고구려 사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삼국이라면 백제도 있고 네, 신라도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런데 관동 평야에는 백제 사람들의 흔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신라 사람들의 흔적은 또 이 흔적은 이 고구려 사람들의 못지않게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오늘 그 길 좀 안내를 할까 그래볼까요? 생각하는데요. 네. 차는 찌찌부시로 향했습니다. 험준했다는 옛 무사시노의 자취를 보여주듯 가파른 산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이타마현 현사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7세기까지도 도쿄의 서북편들이 무사시노는 대부분 원시림이었다. 이 미개지의 개발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도레인이었다고요. 그 도레인 속에는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こういう石ころですよ。こういうね、もっと大きい石ころをね、こう相当高く積んであるの。こう。さっきおじいちゃんのもっと向こうにあるのは 찌찌부에서 저희가 찾은 것은 신라인이 남긴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30년 전에 발굴된 옛 무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どうも。ね、30年ほど前にね、この大野原へ来てね、古い古墳を掘ったんですよ。古墳を。その場所をちょっと探してきたんですがね、当時明治大学から来て掘ったんですがね、僕はまだ若かった頃ですがね、記憶がありませんか。운동장 났다. 좋다네. 그동안 거리도 바뀌었고 노인들은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칼이 나왔다느니 머리카락이 나왔다느니 의견만 한참 분분하다가 가까스로 노인들은 흐린 기억을 더듬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아, 여기는 다 뽕밭인 것 같은데요? 뽕나무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양잠 기술을 가져온 것은 고구려 사람만이 네. 아니라 신라 사람들도 아, 양잠 그렇군요. 기술을 가져왔거든요. 이 일대가 그 뽕나무가 많고 특히 이 지지부라는 데는 네. 그게 많습니다. 저 옛날부터 견직물 아, 비단이요. 네. 비단의 명산지입니다. 네. 근데 바로 우리 지금 들어가는 곳은 바로 여기 우리 신라 사람들이 남긴 네. 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묘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네. 뽕나무밭 안에 네.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네. 그런 양식의 묘가 덕석산이라고 합니다만 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한 꼭 29년 전에 여기 발굴 조사할 때 나도 여기 참가를 했기 때문에 아, 그때 처음 발굴이 됐나요? 그래. 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기 저 돌이 말이요. 네. 옆으로 그 저 길게 긴 돌을 정교하게 싸져 있죠. 예, 예. 예, 저런 저 돌을 싸는 방식은 일본엔 없은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주로는 처음은 고구려에서 시작한 거지만 네. 신라에서도 7세기 이후엔 저런 축조법을 써요. 네. 아주 정교하게 싸서 역시 사람을 귀중히 모신 거죠. 네. 저렇게 석실 내부가 크고 또 정교한 걸 보니까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 묻히지 않았나 그렇죠. 싶은데요. 이것을 축조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네. 특히 팍을 말이요. 네. 이 돌을 뜯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던 신라 사람들의 우두머리 네. 지휘관이라 할까 네. 추장 같은 분의 묘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묘를 발굴한 지 이제 근 30년 되는데 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귀중한 아주 귀한 귀인의 묘였다는 것을 알고 말이에요. 네. 지금도 이 계절 따라 저 물도 떠다 놓고 꽃도 꽂아 놓고 네. 그렇게 성사하는 것이겠죠. 신라인의 무덤이 있는 찌찌부에서 약 30km 떨어진 구로야 골짜기에는 구리광산 유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일본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리를 파내서 네. 그걸 재련해서 네. 돈으로 만드는 네. 일본 그 화폐로 만드는 그 기원이 되는 건데요. 어제 우리가 가본 그 신라군 네. 그 신라 사람들 속에 이 광맥을 찾아내고 재련을 할 수 있는 기술 집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중에 그 가장 그 높은 사람이 김상원이라는 사람인데 김상원이요. 신라 사람이군요. 신라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이 낮은 산이 보이죠. 네. 저 경사면에서 구리 네. 동맥을 이 광맥을 찾았어요. 아.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기술 혁신에서 기술의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죠. 네. 이제 그 결과 일본에서는 그 연호까지를 바꾸었습니다. 화동으로요. 화동으로. 네. 화동원련이라고 아. 708년이 화동원련이라 이렇게 연호를 바꿀 정도로 대사건을 우리 신라 기술자들이 말하면 갖다 줬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흔적이나 유적 같은 거는 볼 수가 없겠군요. 아니, 지금은 저 숲 속에 뭐 가봐도 아무것도 모르죠. 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가장 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를 신라 사람들이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게 물려준 기술은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남짓 달려서 닿은 곳은 오가와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기술 전수자로서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종이를 만드는 곳이요. 예, 고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전해온 종이 네. 그 수법 그대로 여기서 지금 종이를 만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 집 주인이시죠? 네, 그러세요. 여기서 아시는 종이를 만들고 계신데 이게 한지죠? 그래요. 네. 好き方を一つ説明。原料はコードっていう木の皮なんですけどね、それを細かく打ち砕きまして、でこの水槽の中に入ってるわけです。 우리가 찾아간 곳은 종이 만드는 집이었는데요. 집주인이 종이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우리 한지를 만드는 과정과 똑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고대 한반도에서 쓰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서기 610년 고구려 담증이 처음으로 이 섬나라에 종이를 가져다 줬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당시에 배운 종이 제작 기법이 지금껏 원형을 유지해오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그 약
약강왕 일행이 말이요. 네. 최종적으로 정착한 네. 고구려군 고마궁이 네. 있던 그 본거지에 좀 가보겠습니다. 네. 서기 716년 당시 일본의 7개 고을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인들이 무사시노로 강제 이동되고 고려군이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사이타마현, 이루마군, 일고정으로 병합됐지만 당시의 중심지였던 고려 본향은 아직 이곳에서 고구려의 숨결을 잇고 있습니다. 갈대가 우거져서 말탄 무사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선하는 황량한 미개지 무사시노에서 그들이 고향의 추억을 되새기며 세웠을 저기 보이는 장승 한 쌍.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의 부르뜬 눈매가 그들을 지켜주길 바랐으리라 생각되집니다. 여기가 고마역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고마역. 네, 그래서 오이소에 상륙한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네. 여기가 본거지를 삼았어요. 아, 이제부터 고구려 본거지에 저희가 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고마, 네. 본향, 네. 본근거지, 아, 본향이라고 이렇게 표현 그렇습니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지하 여장군하고 천하대장군이 여기 서 있는데요. 그래. 그래서 여기 이게 장군의 유래인 것 같은데요. 네. 잘은 모르지만. 이게 장군표의 유래라고 해서 네. 장군표는 이마 한반도에서 옛날부터 이 자연재해를 방조해주고 네. 악마를 퇴치해주는 그런 수호신이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네. 근데 이 고려촌에 네. 말하자면 고구려촌의 그렇죠. 입구에다가 이것을 세워놓고 네. 자연재해도 막고 악마도 좀 막아보자. 네. 그걸 오늘까지 이렇게 전승해 내려온 거죠. 이렇게 장군들을 착 처음에 보니까 아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그래. 반갑고요. 이제 여기가 그 고구려 본향인데 어디서부터 가야 그래서 될까요? 지금 여기서 돌아서 네. 저 본향 그 신사 네. 고구려 있고, 신사요. 그리고 여기 온 제일 처음에 사람이 이 약광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네. 묘도 있고 절도 있고 네. 있으니까 그 길 좀 가봅시다. 아, 그럴까요? (1200여 년) 동안 정착해서 털을 닦아온 이곳에는 어느 다른 곳보다 고구려의 흔적이 많았는데요. 고려천, 즉 고마가와라는 강 이름부터가 그렇고 거리나 학교, 집, 곳곳에서 고려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이곳 고려군 일대를 통치한 인물이 오이소 바다로 들어온 약광왕인데요. 그는 일본 조정의 인정을 받아서 왕의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사시노, 즉 관동평야를 개간하기 위해 망명유민을 이용하려는 일본 조정의 정책에 의해서 오이소에서 무사시노로 다시 한번 시족 대이동을 해야만 했고요. 이곳 고려 본향은 그의 마지막 기착지가 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신사에 모셔져 고려 명신으로 추앙됩니다. 농경과 산업의 선진 기술을 가르치고 황야를 개척한 그는 일본 속의 신의 이름으로 남은 것입니다. 고구려가 망할 3년 전에 일본에 온 사신 중에 부사로 있던 사람이 약광이라는 사람이래요. 아, 네. 일본에 왔다는 그 기록은 있는데 일본에 오자마자 고구려가 멸망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태반 돌아가지 않고 아마 일본에 머무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부사로 있던 약광이라는 사람이 오이소에 상륙을 했다가 한동안 거기 계시다가 일행을 다리고 이 고장에
온 겁니다. 네. 그래 운동지방 네. 오늘 우리 도쿄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전철로 2시간이 네, 걸렸는데 커다란 평야에 네. 여기저기 고구려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716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1280년 전에 네. 이 장소를 근거지로 해서 이 군 일대에 전부 거주케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고마군이라고 했습니다. 고마군요. 행정 단위의 군, 네. 우리나라의 어느 도 어느 군 하는 그 네. 군을 설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봅시다. 저기 아 저기는 가운데 조그맣게 구자라고 조그만 구자가 더 써있는데요. 있지. 예, 저기 네. 이제 구지요. 그 혼돈되기 쉬우니까 아. 그 구자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고려라고 써놨다가 아마 중간에 나중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 네. 그 고구려죠. 네. 좀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716년에 네. 이 근처에 있는 고구려 사람 1799명을 이 근처에 안치를 했어. 아. 그래서 행정 단위에 말하자면 고구려군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후손들이 오늘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 시조신을 모시고 있는 셈이죠. 아직도 그 후손들이 남아서 살고 있죠. 있나요? 그 이 집의 신주가 바로 59대 손입니다. 이 사람이 아, 예? 그 고마신사 궁사에 네. 이건 고마 네. 수미오라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름인가 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신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조금 성 그대로 고구려 여기서는 아, 고마니까 그러니까 고마 씨를 가진 그 사람이 아직도 살고 그럴 있다는 수 그런 있죠. 그리고 이제 고마시도 있고 네. 이 글자가 고마 그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글자가 바꾸어져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손들이 네. 이 근처에 쭉 오늘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고구려 조상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출세의 신, 운을 열어주는 신으로 극히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사당 앞에 매달린 것들은 기원과 감사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천하대장구나. 지하대장 예. 개운이라 행운을 좋은 운명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예. 개운인데 그리고 여기 와서 감사하단 말이요. 예. 합격을 했어요. 아, 감사 고려궁 실력이라. 네. 예? 이번 게 덕택으로 네. 여기 와서 항상 행운을 빌었더니 네. 이번 6월에 네. 아주 높은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이건 거겠죠? 본인이 직접 접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렸다는 드리워져 있는 것들은 종이 따발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종이학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옛 고구려인의 영앞에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빌고 있거든요. 네. 스미마세. ちょっとお伺いします. ね 어디서 오셨어요? どちらからおいででしょうか。川越。川越というと随分。そうですね。もうそれビル前からそうです。こうあ進行しておりましたもので。 네. 쭉 여기를 신앙을 하고 아, 있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今日は何を 네. お祈りでしょう。ちょっとね、主人が技術的な試験を受けたものですから、合格祈願。 저 남편이 네. 기술자로서 네. 그 기술 상급을 하기 위한 시험을 쳤는데 아. 꼭 합격되기를 기원했다고. 합격해달라고요? 네. 그 여기 이런 신사를 자주 찾습니까? こういうとこよくお尋ねしますか。よく参ります。 아, 그랬습니까? 이 신사가 그 고구려의 그 신주를 모시고 있다는 걸 알고 これが 있는지요? 高句麗の駒の神様であるということはご存知ですか。よく存じ上げております。 잘 알고 있다고. 도思いますかって言うんです。やはりね、出世の神様で。出世の神様。はい、いらっしゃいますし、 출세하는 아, 신이고. 네. 출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どうぞご出世なさいますよう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 아까 말씀하신 약광왕의 자손이 말이죠. 지금 살고 있나요, 이곳에? 이 집 바로 앞에 이 집에 59대 손. 아, 네. 약 1300년 가까이 사이에 대대로 59대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말하는 족보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좀 우리 뭔가 만나서. 진귀한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 고마 진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족보를 내시는 아, 네.
족보가 비교적 깨끗한 것 같아요. 아주 낡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주 귀한 건데요. 이 고마 신사의 59대 손. 59대요. 손 되시는 분이거든. 신주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説明をしていただければありがたいんですが、 족보를. いちょっぽる。 네. ここのところがね、初代の寂光のことが書かれてるわけですね。 부분이 약광왕에 대해서 써 있고. 아, 네. でこの寂光という人は666年に高国から日本に使いに来た人です。 일본에 사신으로 오신 분이요. そして716年に 716년에 ここに駒軍というものができた時に駒軍の大領としてこの時に来た人。 고마군이 되었을 때 고마군의 그 총책임자로서 여기 오신 분이에요. 그 역사를 それが私のうちの初代ですね。 이 우리 집에 초대 되시는 분입니다. 아, 네. でそれから2代3代4代5代というふうに 2대, 3대, 4대, 5대, 6대 네. 쭉 내려가는. 58대까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この土地に私たちの祖先が来たということは、それは日本の大和朝廷の政策ですね。ですから職人本義にそのことが記載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で、じゃあなぜこの土地に私たちの祖先が来たの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それは歴史家がいろいろとですね視点を当時の歴史の社会から歴史から視点をですね集中していくべきこと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ことよりも私たちの祖先はこの土地に来てこの土地を開発して、そして少なくともこの地域武蔵の国東国の文化を発展させるために非常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いうことだけは私は自信を持って申し上げたいということですね。日本の国家を形成する 일본 국가를 형성하는데 고대 6、7世紀 6, に 7세기에 あなたの国から日本に 당신 渡っ 나라에서 てきた 우리나라에 건너온 たくさんの人たち 많은 が 사람들이 ある。その人たち 그 の 사람들의 文化技術が 문화와 기술이 日本の国 일본의 家を形成する 국가를 のに 형성하는데 非常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いうことを 하였다는 것을 天皇自らお認めになったというこの事実、 천황 입으로서 그걸 인정했다는 사실. 네. 私が 내가 そのことを誇りに思うことは 그 자기 자손을 자기 当たり前 자손이라는 でしょう 것을 ということを相手に申 천황도 し上げ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직계 자손인 내가 긍지를 안 가질 수 있겠느냐 네. 그런 말씀이죠. 아까 저희가 뵙고자 했을 때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아주 이렇게 달려오실 정도로 한국인을 반가워하고 또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いやそれはね、血は水よりも濃しということでしょうね。やはりね、自分の祖先の国だと思えばそれは懐かしい気持ち、それはあなた方にも分かってもらえると思いま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大切なことは、ね、私たちが住んでいる一番近い国だということでもある。ね、で私は今日本の人たちが韓国の人に少し距離を置いて接していると思う。そのことを非常に悲しく思っている。で私はだからもっと韓国の人と日本の人が仲良くしてほしいと思う。だけれどもよく考えてみると日本の人が
韓国の人に対して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過去にしてきている。でそのことは天皇はいかんというお言葉でおっしゃられたけれども、天皇のお立場とするとそれ以上の言葉は使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しかしあのお言葉の中には万感がこもっていたんだ。私が韓国の人を心からお迎えするという言葉気持ちの中には、日本におる日本人の高句麗系の人間としてね、言葉に表せない言葉として申し訳なかったですねというその言葉を表現するということにも通じるんだということをご理解いただければ嬉しいということ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지금은 옥토로 바뀌어 일본의 심장부 동경도가 들어앉은 무사시노. 그것을 이룬 것은 대대로 이어온 고구려 도래인의 피와 땀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승해온 고구려 문화의 영향임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고려 본향에 살고 있는 한 일본인 작가는 고려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약광왕의 일대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저자 자신이 뜻밖일 정도로 큰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황이 이미 말한 바처럼 6, 7세기 한국으로부터의 문화 유입에 대해 일본의 자각이 새로워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왜곡되거나 은폐될 수 없는 사실의 흔적들을 곳곳에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일본 속에서 그 일본의 뿌리로 내린 고구려의 넋을 지키는 듯 오늘도 사자석상은 신사의 길목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저는 1200년 전에 이 땅에 도래한 선조를 찾아뵙기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약광왕은 고구려 왕족으로 서기 666년 사신으로 일본에 온 바 있는데요.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는 일족을 이끌고 망명의 길을 떠나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오이소에서 무사시노의 고려 본향까지 그는 고구려라는 이름을 끝내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가 고려 본향에 있었을 시기 일본 전국을 통해 고려군은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된 고장의 하나였다고 고문호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일본 전국 곳곳에서 신으로 숭상받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문화의 스승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천원, 고려왕묘로 알려진 약광왕의 묘소 밖에는 어김없이 소원을 비는 팻말들이 줄지어 걸려있고 누군가가 바친 꽃다발이 아직도 싱싱한 채로 놓여 있습니다. 약광왕은 일본에서 신으로 추앙받으면서도 고구려인으로서 잠들고 있습니다. 일천여 성상을 견뎌온 이 돌탑은 고구려의 무슨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에도 무궁화가 피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닿아 있는 그 뿌리를 누가 표해 놓은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곳에 돌을 쌓아 기원을 바친다 그럽니다. 저도 그 위에 또 돌탑을 쌓아 봅니다. 우리에게 1200년의 긴 세월, 그 역사를 바로 알게 하소서.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고려향, 천엄의 미기지 관동평야를 개척한 우리 선조의 뿌리. 이 뿌리에 맞닿아서야 일본인들은 비로소 관동문화의 시대를 열게 되지 않았을까요? 도끼의 힘찬 활기 밑에 고려향의 숨결이 깔려 있는 것이겠죠. 고려차는 그들이 거슬러 올라왔던 길을 되짚어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그곳에 고구려인들의 출발점 오이소가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한반도에서 바다를 통해 첫 발을 디딘 오이소. 그리고 오이소에서 고려향까지. 어쩌면 그것은 또 하나의 실크로드에 비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이소의 한 어린이는 무심히 파도와 장난하며 놀고만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넌 고려천에서 오지 않았니?